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오늘은 스테이블 코인 춘추 전국 시대, 누가 살아남고 누가 사라질까에 대한 제목으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장에서 암호화폐를 얘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실생활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하지만 만약 달러와 1대1로 연동된 암호화폐가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전 세계 어디서든 스마트폰과 인터넷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는 화폐가 있다면, 그리고 수수료도 없고 실시간으로 은행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화폐가 있다면 어떨까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건데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더 이상 실험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굉장히 많은 글로벌 자금이 빠르게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 때문에 암호화폐가 많이 시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은 활동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시간 동안의 스테이블 코인의 활성 주소는 30만 개에 달하고 온체인 거래량은 약 72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이런 쩐의 전쟁에서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렇다면 기존의 암호화폐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주목을 받지는 못했어요. 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강력한 이목을 끌지도 못했거든요. 하지만 조용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아주 시장의 기반을 이 스테이블 코인이 바꿔놓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초창기 시절의 투자자들은 사실 스테이블 코인에 관심이 많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암호화폐를 사고팔고 하면서 가격이 오를까 떨어질까를 생각하는 게 전부였었거든요. 단타를 통해서 수익을 쫓았고, 변동성이라는 것은 암호화폐의 상징처럼 받아들여졌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암호화폐의 시장이 점점 커지면서 시장은 곧 안정성을 요구하기 시작했죠. 이더리움을 잠깐 맡겨두면 그 가치는 그대로일까? 그리고 해외에 돈을 보내려면 무엇을 써야 할까? 이러한 것들을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서 고정된 가치를 구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러한 질문들이 모여서 하나의 답을 만들어냅니다. 바로 그건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초기에는 달러 가격이 고정된 암호화폐 정도로 취급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완전 그 존재가 달라졌죠. 디파이에서 담보로 사용이 되기도 하고, NFT나 게임에서는 스테이블 코인이 거래 단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국경 없는 송금과 결제 수단으로까지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점점 비트코인보다 더 많이 쓰이고, 이더리움보다 실용적이고, 달러보다 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은 단순히 보조 수단이 아니고요, 블록체인 금융의 중심 축이자 디지털 달러 시대의 본격적인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진화의 한가운데 서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암호화폐 시장에서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자산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비트코인도 아니고 이더리움도 아닙니다. 바로 USD 테더, 거래량 1위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가장 널리 퍼진 디지털 달러입니다. 이 USDT, 즉 테더 USD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서 유명해졌는데요. 그리고 비용이 낮고 트론 네트워크를 통해서 대량의 전송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수많은 중앙화 거래소나 디파이 서비스, 해외 송금업체에서 보시는 것처럼 기본 결제 단위로까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압도적인 사용량의 이면에는 항상 의심과 논란이 따라 붙었죠. 2014년 테더는 1달러는 1테더다라는 슬로건 아래 출범했지만 그 준비금이 처음부터 불투명한 상태로 유지가 됐습니다. 정말로 1대1로 준비금이 존재하는지, 자산은 어디에 어떤 형태로 보관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누가 감시를 하고 그 결과는 어디에 공개되어 있는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수년간 명확하게 드러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회계법인을 통해서 부분 감사나 준비금 구성 보고서도 발표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림자, 금융이라는 오명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들은 테더 USD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더 USD의 장점, 빠르고 저렴하고 어디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즉 테더 USD는 투명성보다는
편의성과 확장성을 내세워서 시장을 점령한 그림자 속의 제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테더가 여전히 강력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더 USD에 반해서 이 서클의 USD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투명하다. 규제를 따르겠다. 은행과 기관이 안심해서 쓸 수 있는 달러가 되겠다. 서클 USD는 이 코인베이스와 서클이 주도하는 프로젝트로 미국에 있는 금융기관의 규제를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매월 외부 회계 법인이 감사한 준비금 증명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고 모든 서클 USD의 미국 국채와 현금성 자산에 의해 발행이 됩니다. 게다가 자금 세탁 방지, 그리고 KYC 고객 신원 확인까지도 명확하게 갖춰져 있죠. 그래서 미국 정부가 스테이블 코인을 규제할 때마다 시장에서는 서클 USD만큼은 결국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생기고 있죠. 하지만 서클 USD도 위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2023년에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로 인해서 이 서클 USD의 일부 준비금이 예치된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실제 서클 USD의 가격이 일시적으로 패깅을 잃고 1달러 아래로 떨어지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건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가장 안전하다고 믿었었던 스테이블 코인에 결국 은행에 의존하고 있었던 것인가 라는 사람들의 의문을 많이 남겼죠. 따라서 이후에 이 서클은 준비금의 더 많은 부분을 재무부에 있는 단기 국채로 이동을 하면서 리스크를 분산을 시켰고 서클 USD는 빠르게 원래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에 완벽한 신뢰가 없다는 사실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클 USD는 여전히 미국 규제기관과 가장 가까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한국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통과가 되거나 정부와의 협력 모델이 본격화된다면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단연코 서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서클이나 이 테더와 같은 이런 스테이블 코인이 이더리움이나 트론, 아발란체 같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반의 체인 위에서 성장을 했다면 조금 다른 방향에서 움직이는 암호화폐도 있습니다. 바로 XRP 레저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리플은 은행 간의 실시간 결제를 위해 설계된 프로토콜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XRP 레저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리플사는 자체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출시를 선언을 했고요. 이 CBDC와 경쟁할 수 있는 민간 디지털 화폐, 그리고 기존 은행 시스템과 연결할 수 있는 다리로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부와 금융기관의 관심이 되었습니다. 즉, XRP 기반의 이런 스테이블 코인은 개방된 결제 인프라의 미래를 전통 금융권 중심에서 확장시키려고 하는 또 다른 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최근 조용히 하지만 꾸준히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자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 토큰. 즉 현실 세계에서 금에 1대1로 연동된 디지털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테더 골드와 이 팩소스 골드 같은 프로젝트가 있고요. 이런 스테이블 코인들은 블록체인 위에서 금의 가치, 희소성, 실물 기반의 신뢰를 고스란히 옮겨 놓으려고 하는 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한 자산 보호 수단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이제 금 기반 토큰은 점점 더 국제 통화 질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 강경론자 맥스 카이저는 이렇게 말했죠. 금이라는 것은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이자 변동성이 적고 달러보다 더 신뢰성이 높은 자산이다. 미국과 적대적인 국가들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그들은 결국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으로 전환할 것이다. 특히 그는 중국과 러시아가 보유한 금 보유량이 5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이들 국가가 미국 달러 패권에 맞서기 위해서 독자적인 금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할 가능성을 제기했죠. 이 말은 곧 금 기반 토큰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앞으로 등장할 수 있는 디지털 금화는 미국의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통화 경쟁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위안화, 루블화의 뒤를 잇는 탈달러 연합의 공동 통화가 될 가능성, 그 시작점에 금 기반의 토큰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냐? 스테이블 코인은 하나에 1달러, 가격이 고정되어 있다면 결국 환율이 오르지 않는 이상 우리에게 수익을 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만약 그렇다면 제가 이 영상을 굳이 찍지도 않았을 겁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스스로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네트워크, 즉 특정 블록체인 위에서 실행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움직이는 연료, 즉 가스비를 내는 암호화폐가 바로 이더, 트론, BNB 같은 암호화폐 토큰입니다. 결국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블록체인을 채택하느냐에 따라서 그 블록체인의 네이티브 토큰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는 이더리움, 트론, BNB 스마트 체인, 그리고 점점 성장하고 있는 솔라나, 아비트럼 등 여러 블록체인 위에서 스테이블 코인들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각 블록체인이 스테이블 코인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그리고 그 네이티브 코인이 어떤 전략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이더리움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더리움은 모든 스테이블 코인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모든 스테이블 코인들은 대부분 처음으로 발행된 네트워크가 이더리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테더 USD나 서클 USD, 그리고 다이, 최근 떠오르고 있는 GH5나 플렉스 같은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도 대부분 ERC20 기반으로 시작을 했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은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디파이, 담보 시스템, 대출 시스템, 그리고 AMM, 오토메이티드 마켓 메이커라고 하는 자동 가격 책정 프로그램,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쓰일 수 있는 모든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더리움의 단점도 없는 것은 아니죠. 바로 높은 가스비와 상대적으로 느린 처리 속도. 그래서 현재는 주 사용처가 디파이 사용자 중심으로 한정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범용성은 상당히 넓지만 아직 진입장벽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뭐래도 스테이블 코인에서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네이티브 토큰은 이더리움이라는 것에 그 누구도 부정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 다음은 트론인데요. 이 트론은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가볍고 빠른 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발행된 테더 USD의 절반 이상이 TRC20 기반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히 아시아, 중동, 남미에서는 실제 송금과 결제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 네트워크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수수료 때문만은 아니고 트론은 간단하고 빠르고 싸기 때문에 일반 사용자와 OTC 시장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OTC라는 것은 이 거래소의 밖에서 이루어지는 암호화폐 거래를 이야기하고, 트론의 테더 USD는 이런 OTC 실사용에서 절대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론이라는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연료이자 가속기로서 역할을 하고 있고, 하지만 이 트론은 이 중앙화 논란이 항상 따라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생태계가 아직 디파이나 NFT 같은 이런 다른 분야에서는 아직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 창립자인 저스틴 선, 이 사람이 다른 나라에서 규제로 인해서 많이 문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트론의 리스크가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BNB 스마트 체인, 즉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중앙화된 구조를 일부 유지하면서 빠르고 저렴한 거래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테더 USD나 서클 USD에서 활발하게 유통이 되고 있고, 이 디파이뿐만 아니라 게임파이, NFT 거래, 크로스체인 브릿지까지도 활동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리고 이 BNB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위에서 모든 활동 수수료로 사용이 되고 있고,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디앱에서 자주 쓰일수록 BNB의 유틸리티도 함께 올라가는 구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BNB 역시 중앙화 구조에 대한 지속적인 비판이 있었고요. 그리고 바이낸스 의존도가 높다는 리스크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에서 솔라나를 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굉장히 기술적으로 빠르고 초당 수천 건의 트랜잭션, 그리고 낮은 수수료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페이팔이 선택한 블록체인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죠. 이 서클 USD가 특히 솔라나 위에서 활발히 유통되고 있고, 리테일 결제 시장의 테스트베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기간 채택, 결제, 혁신, 디지털 자산 실험, 이런 키워드하고 맞닿아 있는 블록체인이 바로 솔라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솔라나는 속도와 수수료의 면에 있어서는 단연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디지털 결제 이런 시스템의 백엔드로 주목받고 있는 체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책임지고 있는 레이어 2 솔루션을 이야기해봐야겠죠. 대표적으로 아비트럼하고 옵티미즘은 이더리움의 기능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속도는 빠르고 수수료를 적은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 레이어 2에서 더 활발히 전송되고 사용되고 있는 흐름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아비트럼이나 옵티미즘 같은 L2 코인들도 수요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이어 2 솔루션들은 이더리움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이 스테이블 코인의 실사용 무대로 주목을 받고 있는 차세대 메인넷 후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의 한편에서 조용히 아주 깊게 움직이는 존재가 있죠. 바로 XRP 레저인데요.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리플은 원래부터 은행 간 송금, 기관용 결제 네트워크를 겨냥한 그런 블록체인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속도는 굉장히 빠르고 수수료는 거의 없죠. 이미 수많은 글로벌 은행과의 파일럿 프로젝트 경험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2024년 리플은 선언했죠. 우리는 자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겠다. 이것은 단순한 새로운 코인의 등장이 아니라 CBDC와 경쟁이 가능한 민간형 디지털 화폐, 그리고 결제기관 인프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블록체인 기반의 달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어떤 스테이블 코인이 어떤 블록체인에 올라가는가? 이러한 단순한 구조 속에서 우리가 암호화폐 투자 기회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은 1달러로 여전히 고정이 되어 있지만 그 뒤에서 그것을 움직이는 엔진들, 바로 이더리움이나 트론, 솔라나, 그리고 BNB, 그리고 L2, 그리고 리플, 이러한 토큰들이 진짜 투자 기회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은 이 디지털 시대의 신뢰와 통제의 전쟁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미국 달러의 확장으로 작동을 하는 테더 USD, 서클 USD 같은 민간 스테이블 코인들이 있고, 또 다른 한쪽에는 또 각국 정부가 발행하는 CBDC, 그리고 이제는 금과 연동되어 있는 스테이블 코인까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런 환경에서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어떤 기술이 살아남을 것인가? 어떤 구조가 신뢰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어떤 암호화폐가 이 흐름의 진짜 수혜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더, 트론, 리플, 솔라나, 레이어 2까지 이런 단순한 코인이 아니라 스테이블 코인을 움직이고 연결하고 담보하고 통제하는 에너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이 표면이라면 이 암호화폐들은 심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어떤 코인을 사야 할까를 묻는 시대를 지나서 어떤 구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화폐의 미래는 아직 완성이 되지 않았고요. 하지만 그 초석은 이미 놓여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그 미래의 패권을 위해서 조용하게 아주 치열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 다가올 디지털 금융 질서의 선택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전략을 세워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